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13%, 그러니까 약 327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반대로 바로 그 AI 덕분에 국가 전체 생산성이 3% 넘게 오를 수도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떤 항로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비밀 항해 일지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산업 대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및 사회 안전망 연계 방안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바로 그 지도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마주할 암초들과 또 그걸 피해가기 위한 새로운 경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AI가 몇 개의 일자리를 없앨 거다 같은 좀 공포스러운 예측에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지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기술의 파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새로운 항해수를 배우고 또 사회라는 배는 어떻게 단 한 명의 선언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핵심 전략들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항해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암초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뭔가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서로 막 얽혀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는 기술 격차와 훈련 시스템의 붕괴, 둘째는 사회 안전망의 거대한 구멍,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양극화와 쪼개진 정부 정책입니다. 듣고 보니 이 세 가지가 그냥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처럼 느껴지네요. 기술을 못 따라가면 일자리를 잃고 이분들이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그런 구조? 보고서가 바로 이 연결고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악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첫 번째 문제, 기술 격차입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전체 노동자의 약 27%가 AI 기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이걸 보완할 기술이 부족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재직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고작 8.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8.5%요. 네, 8.5%입니다. 아니 그게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왜 다들 훈련을 안 받는 걸까요? 그냥 더 많이 받도록 독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고마 터지는 겁니다. 훈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현재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훈련 내용의 78%가 기존 직무 기술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환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직업 전환 훈련은 15%에 불과하고요. 이건 뭐랄까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 말발굽을 더 잘 만드는 법만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훈련 시스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 그런데 설령 훈련을 제대로 받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이런 분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두 번째 암초, 사회 안전망의 사랑학지대를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분들이요? 맞습니다. 웹툰 작가 같은 분들도 포함되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 결과 이분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1%, 산재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합니다. 와, 제 주변에도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일이 끊겼을 때 거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같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못 받고 다쳐도 산재 처리가 어렵고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없는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구명조끼고 없이 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 벌이는 양극화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이미 4.53배에 달하고요. 보고서는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키기보다는 당장 기술을 쓸 줄 아는 경력직만 선호하는 현상. 그러니까 경력 편향적 기술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이 불씨까지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정부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정부 부처들이 각자 움직인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AI 시대에 이 칸막이 행정이 특별히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고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노동자가 곧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고용 정보는 고용노동부가, 소득과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신기술 훈련 정보는 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겠죠. 네, 다 흩어져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처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부는 그냥 실업급여만 주고,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산업부는 엉뚱한 훈련 과정만 개설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자는 위급한데 여력과 의사들이 서로 차트 공유도 안 하고 각자 다른 처방만 내리고 있는 셈이죠. 말 그대로 깜깜이 지원입니다. 와, 문제점들이 정말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네요. 기술, 안전망, 양극화,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할 정부 시스템까지.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결책, 새로운 항해 경로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죠. 다행히 보고서는 이 문제점들에 정확히 대응하는 세 가지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할 칸막이 없는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입니다. 선제적 노동 전환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배의 방향을 틀겠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핵심은 재직자들이 직장을 잃기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경력 설계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가칭 노동전환 유급 휴가제입니다. 잠깐만요. 유급 휴가제요?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도 일부 받으면서 나라 지원으로 아예 다른 기술을 배우러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건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인데요. 그렇죠. 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신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기간 동안 정부가 기존 임금의 일부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의 단축근무수당 제도를 우리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이죠. 아, 독일의 그 제도요? 네, 독일은 경제위기 때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거든요. 그렇게 고용을 유지하고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래 준비를 위해 상시적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죠. 와, 이건 진짜 필요한 제도네요.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국가가 그 시간을 사준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꿉니다. 아까 지적했던 헛다리 짚는 훈련을 막기 위해서요. 지금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걸 기준으로 국가 훈련 표준을 만드는 K-Skills 프레임워크를 개발합니다. 아, 수요를 먼저 파악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내일 배움 카드를 고도화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를 통해서 개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싱가포르나 프랑스처럼 지원 한도를 높이고 사용처도 유연하게 만들어서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유망 분야로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자리를 잃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이미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그 구멍은 어떻게 메우는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가칭 최소 보수제 도입 검토입니다.
배달 라이더 한 건당 최소 얼마, 웹소설 작가 한 글자당 최소 얼마, 이런 식으로 일의 대가에 대한 사회적 하한선을 정하자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치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바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를 최대한 빨리 안착시키는 겁니다. 아, 소득 기준이요. 네.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플랫폼 노동자든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하자는 거죠. 더 이상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낡은 칸막이를 없애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설립을 지원해서 스스로 안정망을 만들도록 돕고 또 직종별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들이 성공하려면 결국 아까 말한 칸막이 행정부터 깨야 할 텐데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제안합니다. 교육부 총리가 주재하는 가층 인재 양성 및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신설해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요. 흩어진 예산을 한데 모아서 노동전환 지원 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합니다.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랄까 빅브라더처럼 국가가 모든 걸 감시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보고서가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담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보고서 역시 그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더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네, 예를 들어 가명 처리된 정보를 결합해서 어떤 산업에서 고용 위기 징후가 보이면 그 지역과 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선제적으로 지정해서 지원책을 쏟아붓는 거죠. 또 개인별 훈련 이력, 고용 변동, 복지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당신에게는 지금 A라는 훈련이 필요하고 B라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알려주는 똑똑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가칭 노동복지산업 대시보드 구축이 그 최종 목표입니다.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보통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구체적인 실행 일정도 나와 있나요? 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명확한 시간표,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0월까지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요. 2026년 상반기에는 이 모든 계획을 뒷받침할 특별법, 가칭 노동전환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노동복지산업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계획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핵심을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더 이상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는 것,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그렇죠. 문제가 터진 뒤에 허둥지둥 수습하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과 칸막이 없는 정책 통합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서 있는 셈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경력 경로를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해주고 필요한 훈련을 받을 땐 국가가 생계까지 지원해주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받쳐주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마주한 암초들과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항해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기술 격차, 사회 안전망의 구멍, 그리고 정책의 분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훈련, 포용적 안전망, 통합적 거버넌스라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시대에 정부의 지원이나 교육과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우리 고유의 인간적인 역량이죠. 우리는 이런 역량을 스스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